안녕하십니까. 플라즈마 입시연구소의 이찬영입니다. 네, 오늘은 영재고 자소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영재고 자소서를 지금 거의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이른 시기라면 영재고 자소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아마 설명회가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들 정리가 되고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재고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쓴 상황에서 무엇을 검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데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셨으면 저희 이제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걸 좀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좀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대면 첨삭 프로그램이 있고 이메일 첨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면 첨삭 프로그램은 이제 자소서 초본하고 학생부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면담을 한 다음 이에 따라서 1차 면담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면 메일 첨삭을 하고 수정한 부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첨삭 같은 경우는 이 과정들이 메일을 통해서 두 번 이상이겠죠.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학교별로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표를 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 크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놓고 봤었을 때. 근데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8개 학교의 자소서들을 보면 크게 봤었을 때 당연히 지식적인 측면 하나 있겠죠. 그리고 인성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진로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이라는 얘기는 수과학이죠. 그렇죠. 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특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재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 창의성을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과형 같은 경우에 경험, 그리고 또 인과형의 경우는 영재성 물어봤죠. 그래서 같은 수학 과학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묻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원 동기와 같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꿈을 물어보고 학업 계획과 장래 계획을 물어보는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진로 관련 활동, 노력 비슷한 얘기예요.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선발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타로 봐서 특별한 경험, 인성 부분과 관련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 이제 독서하고 그 열정 부분을 좀 물어봤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자기주도 경험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인성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스스로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업적인 역량 부분이랑 조금은 연결이 되겠죠. 학업적인 역량 부분이 지식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부했느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한과형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쓰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과형하고 인과형의 경우는 인문예술 소양 그리고 융합 경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의 경우 두 학교만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해서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포인트는 주로 이제 자소서를 쓰고 난 뒤에 뭘 검토할 것인가 이쪽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체크 포인트 12개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자, 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소서를 다 쓰고 났었을 때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대목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한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두어 개 이상의 학교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학교에 썼던 내용을 다른 학교에다 똑같이 옮겨 놓는 바람에 묻는 질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광주처럼 항목이 만약에 질문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 다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재냐 주제냐의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를 한 문단 정도 다 읽었을 때, 혹은 글 전체를 다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얘가 뭐뭐에 대해서 탐구를 했구나. 요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얘가 무슨 활동을 했구나.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일단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특히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이 잘 보여야 하는데 요 부분은 곧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 내용을 소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소재가 드러난다면, 소재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소서는 잘못 쓴 자소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고 싶죠. 하지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요거를 보여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끔은 자소서를 쓸 때 학생부를 모두 다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그 안에서 자소서 내용으로 쓸만한 것들을 뽑아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뽑아낸 소재를 통해서 자소서를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 방식이에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맨 처음 해줘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맞는 인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제예요. 주제. 이런 측면을 많이 공부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탐구해서 실력을 쌓았다. 요 얘기와 문제 해결력이 있다. 혹은 통합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유기적으로 사고할 줄 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뒤에 비로소 이게 맞는 이제 증거물들을 들이대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재보다는 주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먼저 정하고 소재가 이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소재는 어디까지나 증명일 뿐이라는 거. 소재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소재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문단 다 읽었어요. 그리고 혹은 항목 전체를 다 읽었어요. 근데 남는 게 소재밖에 없다. 이거 망한 거예요. 이 부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동기하고 과정이 잘 보이는지예요. 학생부에 이미 결과가 들어있어요. 어떤 이벤트이든지 간에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인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생부 안에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결과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거는 그 공부를, 그 탐구를, 그 실험을, 그 동아리를, 혹은 그 책을 왜 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점 무엇인지, 즉 성장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인성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어떤 친구를 도와주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 그 이후에 전과 후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기 과정 없이 결과만 나오면 학생부 내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보여야 합니다. 자소서는 성장이 보여야 돼요. 자소서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가르는 기준 그 자체가 전과 후로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활동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처음 1학년 들어갈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요 생활을 통해서 애가 성장을 했다면 고등학교에 들어왔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랑만 있다면 얘는 고등학교 와서도 자랑만 하겠죠. 이건 좀 위험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성장은 전후이라는 얘기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성장,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전과 후로 달라진 것, 사고력이 달라진 것,
태도가 달라진 거, 인성이 달라진 거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자소서 항목들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성장을 이렇게 딱 하려면 먼저 스스로 부족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찾아서 성장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5번째는 간단한 얘기인데 주어를 좀 보세요. 주어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러저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자소서를 볼 때 왜 이랬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땡땡 동아리는 혹은 땡땡이라고 하는 책은 땡땡 활동은 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주어를 나가 아닌 활동이나 동아리 이걸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개가 되지 동아리에 대한 소개, 책에 대한 소개가 될 뿐이지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주체의 의지가 안 보여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자, 6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좀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를 읽었을 때 그것을 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수학과 과학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하고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넘치고 그리고 어리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요거를 기대하면서 보는데 어른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일단 단어적인 차원이 있어요. 단어 차원에서 천착이란 말이 있죠. 학문에 천착하다 이런 말.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그런 말을 쓰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이거 뭐야 좀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경우는 호흡이 좀 짧은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길게 쓰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들의 경우는 세상 경험이 많고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어져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7번째 부분은 역량이 조금은 균형 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역량이 균형 있다는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적인 측면의 역량이 좀 있고 인성적인 측면의 역량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꿈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향해서 차근차근 인격적인 측면에서 지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간혹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인성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착하고 처음부터 뛰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지식을 쌓았고 이런 학업 역량이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영재고는 뭘 하는 곳일까요? 다른 일반고들에 비해서 깊이 있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아이가 과연 이 정도의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학업 역량 쪽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의 표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은 영재들의 경우는 분명히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것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역량을 강조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영재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대다수 우수한 아이들이고 매우 뛰어난 아이들이고 정말 영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뛰어난 아이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우열 관계가 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아이가 성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타고난 역량보다는 성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보통 지식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으로 적용을 하죠. 근데 이때 자소서상으로 아이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해서 공부했다, 잘 해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이해 부분의 출발점이 되는 게 수업입니다. 수업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영재고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재 천재라 하더라도 뭔가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입력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이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 수업 부분 그리고 독서 부분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혼자서 이상한 연구, 좀 아무리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연구, 이상한 탐구만 한다면 이게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안 하고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이게 뭐랄까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연구 활동만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업 계획을 쓰실 때도 만약에 학업 계획을 요구하는 학교라면 좀 생각을 하실 게 '어떤 수업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고 '어떤 동아리가 정말 텀이 난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아이예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심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호기심입니다. 무슨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이해한 부분 뭔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야 심화학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 지적 호기심 부분을 빼먹고 그냥 이해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심화학습만 말하고 그다음에 뭔가 탐구를 해냈다, 연구를 해냈다, 우리 아이는 이만큼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민망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덟 번째는 인성 부분인데 도움받는 이의 얼굴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가다가 장애를 가진 친구 혹은 왕따를 당하는 친구 혹은 봉사 현장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말을 할 때 내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마치 이제 게임 같은 거 보면 NPC라는 것이 있죠. Non-playing 어떤 캐릭터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물건을 팔거나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봉사 현장에서 혹은 도움을 받는 친구들 혹은 내가 반장인데 나머지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냥 너무나 수동적으로만 그려진다는 거죠. 이건 좀 위험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더 심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선언인가 증명인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걸 잘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합니다. 이거죠. 원래부터 수학을 잘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난 이거 수학을 이런저런 면서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 경험을 갖게 됐냐면 하면서 그것을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해냈습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언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고 증명하는 자소서가 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논리적 사고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출처를 좀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관련 책을 읽어 이러지 말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논문 같은 것을 아이들이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 논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 제목 자체도 길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글자 수를 잡아먹죠. 하지만 책의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 그 내용을 봤는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요 내용은 당연히 독서 목록에도 좀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잡지 같은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테드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테드가 좀 위력이 좀 떨어져서 과학 전문지 같은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11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혹은 독서 이게 이제 공부하는 데 크게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스펙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스펙을 나열하다가 공부를 하는 자기주도적인 어떤 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심화학습 해내고 여기서 다시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적용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체크사항은 완성형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잘 해낸다.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인재형이잖아요. 산업화 시대에는 레디메이드 인생처럼 이미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아이여야 해요. 그러니 내게 일만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인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참 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다. 즉 나는 성장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요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학교별 자소서를 좀 볼게요. 학교별 자소서 이미 쓰기 시작하셨을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고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한 동기를 좀 물었어요. 지원한 동기를 물었고 진로와 연관지어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지원 동기를 말할 때
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자기 꿈에 대한 지원 동기 부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니네 학교가 필요하냐?"라고 학교 지원 동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서울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과 지원 동기라든가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학과 지원 동기 같은 것은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니네가 왜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떤 발전을 이룰 것 같다. 이 내용이 좀 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쉽게 지원 동기부터 쓰는 것보다는 꿈을 간략하게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1번이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꿈을 매우 간략하면서 분명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너무 작아요. 저는 장애인들을 돕는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이제 꿈을 말할 때는 실현하고 싶은 가치 같은 것도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학 분야에서 지원자가 붙인 특기나 잠재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800자예요. 800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둘 다 써줄까요? 네. 저 생각으로는 둘 다 써주는 게 맞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둘 다 써주는 게 맞겠고, 굳이 수학, 과학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학 분야에서 수학을 뭉뚱그려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나 테마나 아니면 관심사 부분을 수학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양쪽으로 들어갔던 사례 같은 거 적어줘도 꽤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경험인데 대부분 이쪽 부분 인성 부분 써요. 그렇게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가영의 경우는 지원자 선발해야 되는 이유, 선발 이유잖아요. 선발 이유는 왜 선발해야 될까요? 일단 공부 잘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한다 이거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 들어갈까요? 네, 대체로 이제 3번. 여기 부분에서 학업적인 측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번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부분은 수학 외 분야잖아요. 인성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교내 친구 관계, 이거 인성 부분인데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 이제 5번도 보면 친구 관계하고 선생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성적인 리더십 요구하고 봉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번 부분에서 수학 외의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굳이 인성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어찌 보면 역량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것 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부분이라든가 아이가 특별히 갖고 있는 부분, 창체 활동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죠. 그리고 이제 한과영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증빙 서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증명이 꼭 필요한 거 요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한과의 경우에 3번이 1200자예요. 꽤 쓸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증명 과정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뛰어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무엇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광주를 빼고는 거의 제일 길죠. 그렇죠? 물론 이제 6번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의 경우에 자율로 좀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문이 길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경기과고입니다. 자, 경기과고의 경우에 독서 기록이 있죠. 독서 기록. 근데 이제 책을 3권을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권만 얘기하면 돼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책 선정상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왔던 사례로서의 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인성 부분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간은 수학적인 혹은 과학 철학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근데 책을 골라내실 때 그중에 자기 관심 있는 분야하고 밀접한 것이 괜찮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써주는 거예요. 요약하지 마세요. 요약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독서 기록 말고 두 번째 질문이 되는데 열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열정 부분은 인성적인 부분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자기주도 쪽으로 끌고 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과고인데요.
대구가고의 경우는 이게 앞쪽 부분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일본에서 수학적 재능과 관련해서 본인만의 독특하고 특출한 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작년의 경우는 이제 강점을 쓰라고 그랬는데 특출한 점을 쓰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 이거죠. 여기에서 수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하면서 수학 300자, 과학 300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가고의 경우에서처럼 학문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접근법이라든가 그걸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사례로서 수학의 구체적 사례, 과학에서의 어떤 구체적 사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창체 활동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독서 활동 같은 것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 부분을 적기에는 이게 600자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학교생 세 번째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죠. 이거 실천은 사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 성장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원 동기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대전이에요. 이제 대전 같은 경우가 이게 자소서 변화가 조금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글자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3,200자에서 2,5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조금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원단계 동기 희망하는 진로 연계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수학 부분에서 쓰는데 이게 천자를 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환경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번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 부분에서 지적 호기심, 과제 집착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적어달라라는 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광주과고의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성장이에요. 질문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질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성장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질문이 여러 개라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것만 좀 신경 쓰셔서 혹시 빼먹는 내용이 있지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물론 4번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성장형 삶, 일상습관, 특별한 관심과 활동, 그리고 가정환경 이걸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다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좀 있어요. 하지만 성장과 변화 쪽에도 초점 맞춰서 두어 개쯤 골라서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이상습관 둘, 그 다음에 특별한 관심과 활동 셋, 그 다음에 가정환경을 교육환경 넷이잖아요. 그러면 250자 정도씩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쓰다 보면 내용이 제대로 안 찰 수도 있어요. 이건 전략적 선택인데 4개를 다 쓰든가 250자씩 아니면 두 가지 정도로 골라서 두 가지, 세 가지 골라서 집중적으로 써주든가 이런 방식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과형의 경우에도 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세과형 경우에 보시면 그 이전과로 좀 달라진 부분들이 그 글자 수가 좀 일단 좀 줄어들었죠. 글자 수가 줄어들었던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항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어디에요? 세과형만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인과형하고 인문예술적 소양 또는 융합적인 역량 부분.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인문예술적 소양을 물어보다 보니까 뭐 악기 좀 해봤어요. 뭐 제가 그림을 좀 그려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시시해요. 매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자 정도로 800에서 500자 정도로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래 3번 자리에 있던 게 지금 4번으로 내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소양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융합적인 역량.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인문예술적 소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수과학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렇게 봐도 됩니다. 혹은 수학과 뭐 생명과학, 수학과 화학, 수학과 물리 혹은 생명과 화학 이것을 결합해서 탐구를 했던 사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 이제 과거 이제 뭐 세종대왕 때 뭐 박연에게 악기를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어쩌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것을 뭐 생명과학적인 수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니까요. 자, 세 번째를 좀 확인해 보세요.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에요. 전에는 작년에 이게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얘기였는데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도 들어가고 리더십 부분도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그러니까 수학 외에 다른 과목에서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과형은 달라진 바가 없죠. 그쵸? 앞서 그 세과형하고 세과형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3번이 있던 자리 그대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이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8개 학교를 좀 봤습니다. 가끔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서울 과거부터 인천 과거까지 왜 쫙 하냐면 다른 학교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 부분에는 요거 좀 보세요. 영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눈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영재는 일반적으로 탁월합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희소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적인 산출물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도 영재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렌줄리가 말했던 영재 모델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평균 이상 지적 능력이 있고 창의적인 부분이죠. 창의적인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과제 집착력이 있다는 거. 근데 자소서에다 직접 대고 과제 집착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재 인지적 측면하고 정의적 측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천천히 찍으셔도 됩니다. 창의성에 대한 견해를 좀 볼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스캠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물들을 서로 대치를 해보는, 바꿔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걸 조합을 해보고 맞춰보고 수정해보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다른 용도로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있던 거를 제거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서를 바꿔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창의성에 대한 창의성이 있다 없다 혹은 창의적으로 들어갔다, 창의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자소서 첨삭 과정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 첨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 첨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화면 아래쪽에 더 보기에 PDF 파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차근차근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로 전화를 좀 해주시고 요 자소서 프로그램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원서 마감 일주일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입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